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는요, 사회복지 실천론 제10회 길잡이 같이 문제풀이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마치셨고요. 예, 문제풀이를 하실 건데요.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꼭 얻으셨으면 하는 것은요, 내 기본서의 학습이 잘 조직화되었는가, 또 반복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 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잘 학습되어 있는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내가 학습을 한 것 같지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변별력에서 아직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학습이 안 됐구나 한다면 좀 더 기본서에서 그 부분들은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들 정확히 잘 찾으시고요.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2교시 과목은 어때요? 응용, 예제, 사례 참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사례나 예제 문제에서는 예시, 지문이 상당히 긴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챕터와 챕터를 넘나드는 문제나 아니면 이제 과목과의 연계성까지 넓게 갖는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2교시의 특성에 맞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풀기에서는 많이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의 학습의 정도들을 잘 체크하셔서 모의고사에서는 보다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정확도들을 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게 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론의 문제풀이를 같이 해볼 건데요. 우선 2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에서 1장 나와 있어요. 기출이 아주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꾸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알기 조금 보시면 실천의 정의를 아셔야 되겠죠. 실천기술론에서는 실천 기술이라고 할 때 그 기술의 정의들을 명확히 아나 하는 개념과 특성 많이 나왔는데, 여기선 실천의 정의입니다. 특별히 이 실천의 정의에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메리 리치몬드 부분에서는 개인의 욕구 충족이나 인격 발달에서 좀 미시적이고 치료적 성격이 강했지만 어때요? 점차적으로 90년대 사회복지 교육 협의회, 미국의 CSWE를 본다면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위임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그래서 사회복지의 그 실천에 대한 정의가 시대에 따라 90년대에 와서는 미시적이고 치료적인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 향상, 전문성의 강조,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중간에 70년대에 핑커스 미난의 통합방법론이 나올 쯤에 실천의 정의를 보면 특별히 사람과 환경 사이에 그 체계들 사이에 상호 관계에 되게 비중을 뒀다, 상호 연관성들을 인식하도록 해줬다, 이런 것들이 또 핑커스 미난 정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천의 정의를 보실 때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궁극적인 목적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개념이죠. 예. 그러나 세부적인 목적은 어때요? 사회나 문화, 시대적 분위기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변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실천의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여기 하나 더 추가해 본다면 아마도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한다, 소셜 펑션을 증진한다,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말고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능은 크게 제가 기본서에서도 강의할 때 두 가지를 강조했죠. 사회복지사는 부적응하는 개인의 적응을 돕기도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보다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어때요? 사회 정의를 위해, 소셜 저스티스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게 하나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화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과 기능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정리하시고요. 실천의 이념과 철학에서는 상부상조부터 뭐 자선, 박애, 진화론, 민주주의, 개인주의 있는데 기본서에서 여기 공부의 초점은 뭐예요? 그런 것들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 진화론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어때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진화론의 핵심인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봤을 때 초창기 COS에는 어때요? 상당히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적자 생존의 원리라는 건 뭐 정상화의 개념이라거나 이런 어떤 것들의 사회 정의의 개념이라거나 이런 걸로 입각해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초창기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는 사회 진화론도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이라거나 어떤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에서는 우리가 미시, 중범위, 거시 차원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단위를 아셔야 되고 주 기법들을 연결해 보는 게 중요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1장에서 중요시했던 게 클라이언트의 접촉 유무와 관련해 갖고 어때요?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 그래서 직접 실천은 주로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대면 접촉,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고요. 간접 실천은 그거보다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체계에 개입을 한다. 지지 체계나 자원을 발굴하거나 연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한번 정리하시면서요.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력 쌓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 보면 실력 키우기 이렇게 해서 크게 한 챕터당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실게요.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실천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그랬어요. 보기. 실천활동과 관련된 내용. 예, 보기.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항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랬어요. 자,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죠?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했다 그랬거든요.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역할들, 옹호, 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셜 액션을 했다라는 부분들은요. 옹호의 작은 개념을 넘어서 소셜 액티비스트, 사회 행동가 역할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그 역할들이 잘 되어졌죠. 그래서 가번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 모자, 활동 모자 중에 활동 수준에서 옹호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나번은 거시 수준의 실천을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체계로 봤을 때 어때요? 거시 체계가 바로 대표가 지역사회, 국가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 수준에서도 일을 했네요. 그 다음에 거시 수준에서 일을 한 거고요. 세 번째 간접 실천, 바로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간접 실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체계와 일한다 그랬죠. 다 했네요. 지금 한 내용에. 자, 라번 직접 실천이라 그랬는데 위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항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 전 국민 대상으로 서명운동했으니까 클라이언트를 대면 접촉한 내용, 클라이언트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둔 내용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가, 나, 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실게요.